네,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죠. 6년 전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자신을 비판했던 게 아직 안 풀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는 이런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최루탄을 터뜨린 장본인은 통합진보당 소속 김선동 의원이었고 또 6년이나 지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존팽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존팽이 놀부 심보와 같습니다. 나홀로 후진 야당에 안주하고자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영원히 애들 정치하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예전에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너무 이 배에 꼬아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 홍준표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재연절 기념식 전에 열린 사전 환담 때도 홍 대표 자리만 이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들 사이에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재헌절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는 대표는 뭐예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 그럼 여기 또 왜 하는데? 재헌절에 유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홍준표 대표는 결국 재연절 기념식 본 행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영수회담 불참은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의사 없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영수회담은 참석 안 하시는 홍준표 대표로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홍 대표는 왜 불참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정치 쇼를 한다면서 민주당을 본부중대, 다른 야당을 1, 2, 3중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다른 야당과는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홍 대표가 생각하는 자신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방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도 지방을 거쳐서 중국의 지도자가 됐듯이 마찬가지로 저도 지방을 거쳐서 다시 중앙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홍준표 대표 비슷한 면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홍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대표가 원래 가진 통 큰 모습으로 와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홍 대표가 끝내 불참하더라도 계획된 회동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